제가 루이스 부르주아를 오랫동안 좋아했는데요. 지금 도쿄의 모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부르주아의 개인전이 끝날 시기가 거의 다 돼서 이 전시를 빨리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유튜브를 만들어 봤어요. 반가운 소식이 오는 8월에 호암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이제 트래블링 전시로 해서 서울에서도 열린다는 건데요. 모리미술관 전시의 자문 큐레이터를 맡았던 필립 라라테 스미스라는 큐레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그 모리미술관 전시 내용을 호암미술관 전시장 공간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할 거고,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부르주아의 작품 한 5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년작인 마망이 이미 호암의 가장 대표적인 설치 작품으로 있잖아요. 그 작품과 함께 정원에서 몇 점의 조각을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이번 전시의 제목은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손수건에 새긴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번역을 해보자면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곳은 멋졌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들은 이 작품이 양가적인 감정,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 예술을 통한 구원, 블랙 유머의 어조를 포함하는 작품이라서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모든 작품을 포괄하는 제목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여긴 것 같아요. 부르주아는 1911년 크리스마스 날에 파리에서 골통품과 앤티크 테피스트리 상점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에 모리미술관은 부르주아 그 생일을 맞아서 되게 귀여운 포스팅 올렸었는데, 하우저 월스가 이제 부르주아를 대변하는 갤러리거든요. 하우저 월스에서도 포스팅 올렸었고, 그 갤러리에서 이제 발간했던 책이 있는데, 부르주아 예술 세계에서 테피스트리가 갖는 의미를 다룬 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커버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상점 한 켠에서 이제 자그맣게 갤러리를 운영했었던 20대 시절의 부르주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커버가 담겨 있죠. 부르주아는 유년 시절에 파리 인근에 있는 테피스트리 작업장에서 어머니와 작업자들 도와서 손상된 테피스트리를 수리하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부르주아가 근데 10살이 되기도 전에 1918년에 전 유럽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걸려요. 다행히 치료가 되긴 했지만 그때 후유증으로 남은 생을 이제 병석에서 보내야 됐고, 그래서 부르주아는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픈 엄마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입주 가정교사를 들였는데, 그때 영국에서 온 그 입주 가정교사와 아빠가 이제 미래를 즐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사건이 부르주아의 정신에 어떤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부르주아가 바늘의 마법 같은 힘에 그때 매료됐고, 이 매혹이 평생 동안 그녀가 이제 모은 옷 같은 걸 절대 버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갖고 있었던 그 옷을 가지고 80세 때가 돼서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이번 모리미술관의 메인 작품이 그 작품들 중에 하나인 거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따른 의식구조, 빙산 그림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다고 봤고, 사고와 지각을 담당하는 의식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다고 했죠. 특히 무의식의 경우에는 표현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부도덕한 충동, 폭력성, 수치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도사리가 있고, 타인은 볼 수 없도록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프로이드 관련 책들이 유행을 했고, 그때 본 이 의식구조 그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번 모리 전시가 부르주아 예술 세계에서 정신분석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말해주는 전시라서 특히 흥미진진했어요. 부르주아는 1951년 40이 되던 해 애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작업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수십 년간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고, 자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방대한 양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의 자문 큐레이터로
필립 라라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부르주아가 이제 평생 살고 작업했던 집, 그러니까 뉴욕 첼시 근처에 있는데, 그 집을 그대로 계승해서 부르주아의 작업을 연구하고 모든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이스턴 파운데이션의 유일무이한 큐레이터이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아카이비스트로서 부르주아의 글을 연구해서 책과 전시로 만든 사람입니다. 부르주아는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일기처럼 작성한 노트를 정말 많이 남겼거든요. 모리 개인전에서는 그 노트의 일부를 볼 수 있게 공개해 넣었고, 제가 구글링해서 몇 개 지금 더 첨가해 놓았는데, 필립은 부르주아의 작품 세계는 원초적 트라우마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것이라면서 부르주아가 작업하는 행위를 정신분석의 한 형태로 간주했다고 말해요. 분노, 시기, 질투, 자살 충동 같은 게 가득한 무의식을 작업하면서 승화시켰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부르주아는 실제로 무의식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었고,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술은 정신의 건강을 보장한다. 전시는 이 작은 그림으로 시작해요. 1938년에 그린 런웨이 걸이라는 작품입니다. 부르주아가 미술사학자인 로버트 골드워트와 결혼해서 프랑스를 떠나서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그린 초기 자화상인데요. 멀리 보이는 파도와 바위 등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 부르주아에게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부르주아는 프랑스에 남았다면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대요. 부르주아는 아티스트로서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그럼에도 과거가 가지는 마법, 미스테리, 드라마가 있기에 자기가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중성, 양가적인 마음의 긴장감이 첫 작품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나죠. 부르주아의 거미는 너무 익숙한 대표작이잖아요. 저도 여러 전시에서 거미를 이렇게 무시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크라우칭 스파이더와 패션쇼의 퍼포먼스 영상을 매치한 전시실에서 처음으로 거미의 진면목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좀 웃기지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까 그 필립한테 여러 거미 가운데서도 이스턴 파운데이션의 컬렉션인 이 크라우칭 스파이더와 퍼포먼스 영상을 매치한 이유에 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참고로 그와의 인터뷰는 마리클레르 1월호에 실렸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르주아의 엄마가 병석에서 1932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부르주아는 21살이었고, 엄마의 사망이 버림받음이라고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Do not abandon me,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이었는데, 부르주아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모든 대인관계의 원형으로 보았고요. 1990년대부터 거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엄마에 대한 찬사를 담은 거였죠. 테피스트리 작업장을 이끄는 근면 성실하고 재능이 많은 엄마에 대한 찬사인 동시에 여성이고 엄마이기도 한 자기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거미가 몸에서 거미줄을 짜듯이 부르주아는 자기 예술이 자기 몸에서 직접 나온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크라우칭 스파이더를 보면 이게 웅크린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뭔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역시 엄마라는 존재의 이중성, 자기의 모든 걸 내주면서 자식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거미줄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런 폭력성이 때로는 자기 자식한테 향할 때도 있는 거. 근데 그게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 전시장 안에 되게 작은 조각상이 있거든요.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가 있고, 아이를 외면한 채 엄마는 그 젖이 나오고 있는데 모유를 바닥에 쏟게 그냥 두는 그런 조각상인데, 그리고 영상 속에서 수잔 쿠퍼라는 퍼포먼서가 She Abandoned Me라고 절규하듯 노래를 불러요. 필립은 이 전시장 초입부터 이렇게 노래소리가 들려서 신경을 자극하는데, 그 감정적인 에너지와 압박감을 의도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태어나기를 거부했다고 표현하는 부르주아의 셋째 아들 알랭을 주제로 한 말이 없는 아이라는 제목의 2003년 설치 작품이 있고요. 모성의 이중성, 폭력성을 말하는 작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던가, 그다음에 모성에 대한 되게 따뜻하고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동시에 칼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걸 표현하는 뭐 조각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이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더 패밀리라는 제목의 붉은색 과슈로 그린 2007년 작품도 있었는데, 약간 친밀하고 이중적인 존재이면서도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마는, 그러니까 파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인 가족에 관한 양극성을 보여주는 작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제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1974년작인 아버지의 파괴라는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 작품은 식사 자리에서 오만하게 허풍을 떠는 아버지를 가족들과 함께 먹어버리는 어린 시절의 환상을 담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있는 전시실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아까 그 거미방처럼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오렌지 껍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브루즈와의 다큐멘터리 클립이 이제 무한 반복되고, 벽에는 아버지의 파괴가 설치돼 있고, 맞은편에는 남성 생식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그 이중성을 표현한 제이너스 플러리라고 발음하던데, 그런 작품이랑 피에트라는 작품이 걸려 있었고, 그 두 작품을 대칭으로 설치하고 바닥에 각각 두 개의 그림자가 보이도록 연출하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중성, 양가성을 그런 식으로 설치해도 녹여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르주아가 이 피에트라는 이 작품을 감싸 쥐고 있는, 그 들고서 이렇게 씩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포트레이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마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 회고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전시를 위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정작 도록에는 그 작품 부분이 잘려나간 채로 이제 실렸던 걸로 되게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부르주아의 어시스턴트였던 제리 고로보이와의 관계를 다룬 작품을 얘기해 볼게요. 대형 조각 더 커플 뒤로 고로보이와 자기 손의 윤곽선을 따라 그린 드로잉 작품이 펼쳐져 있는데요. 네가 오는 시각 오전 10시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도쿄의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고로보이가 모델이 된 조각 아치 오브 히스테리아, 이 두 작품 또한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선사하죠. 두 작품을 보면서 제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립한테 당신은 부르주아와 고로보이 관계의 심리적 역학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고 물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답을 줬는데, 부르주아는 고로보이를 공갈 젖꼭지, 패시파이어라고 부르곤 했대요. 그는 부르주아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르주아가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뭐 언론이나 갤러리, 대중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제 처리를 다 해주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가 쌓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80년대에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고로보이는 큐레이터였고, 그가 기획한 단체전에 브루주아가 이제 참여하면서 뭐 그렇게 알게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로보이는 브루주아의 작품 세계를 쌓아 나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30년 동안 관계를 맺었었죠.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고로보이는 부르주아의 삶에서 남자인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대요. 남편 로버트 골드워터, 그다음에 정신분석가였던 헨리 로에벨드와 함께 부르주아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부르주아는 무엇보다 고로보이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치 오브 히스테리아는 고로보이의 몸체를 주도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서양에서는 히스테리를 여성에 국한되는 자궁에서 온 병으로 봤고, 몸을 활처럼 휘면서 발작적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부르주아는 히스테리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로보이의 몸을 주조해서 배꼽에 매듭을 달아서 천장에 걸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인데, 어느 기자가 부르주아에게 왜 고로보이를 조각의 모델로 사용했는지 물었을 때 부르주아는 그랬대요. 그를 미술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붙여놓은 이 영상은 하우저월스에서 만든 영상이고, 고로보이가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리 고로보이라고 구글링을 해보면 그의 홈페이지에 이 영상이 링크돼 있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부르주아를 좋아하는 마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우리미술관에서 열린 부르주아 개인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호암의 전시가 무척 기대되네요. 봐주셔서 감사해요.